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 우리 매매 부분 정리할 거고요. 매매 지난 시간에 매매 성질, 계약금 해제까지 정리했고요. 담보 책임 여기 보시겠습니다. 시험에 두 문제 나오는데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 이 부분이 매년 출제 대상이에요. 두 개 여기 별 3개 두시면 돼요. 자, 오늘 보실 때는 담보 책임입니다. 자, 이제 담보 책임의 이론 전개하기 전에 기초 작업을요. 기초 작업을 좀 단단하게 해두셔야 나중에 내용을 이렇게 깊이 들어갈 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기초 작업을 먼저 해드리면 개념을 잠깐 볼까요? 담보 책임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집을 매매로 이렇게 거래하잖아요. 그때 집에 하자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뭐가 있을 때요? 하자가 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누구한테 지냐 이 문제예요. 따라서 담보 책임의 논의의 출발은 매매 목적물에 뭐가 있을 때? 하자가 있을 때를 논의의 출발선으로 잡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념 한번 세워볼게요. 개념. 담보 책임은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매매 목적은 재산권이에요. 매매라는 게 우리 뭐라고 매매를 정의했죠? 지난주에? 재산권을요. 재산권을 넘겨주고 대가로 뭘 받는 거? 대금 받기로 약속하는 거죠. 이게 매매죠. 그 매매 개념을 여러분 입에서 이렇게 달달달 만드셔야 돼요. 매매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했어요? 매매는 재산권을요. A가 B에게 뭘 넘겨주고? 재산권을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뭐하고? 약속하고. 재산권, 집이죠. 집, 아파트를. 그 반대편은 대가로 뭘 주기로? 대가로. 대금을이죠. 대금. 돈이죠. 돈을 주기로 뭐 할 때요? 약속할 때. 약정이죠. 약정할 때 되는 거. 이걸 매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매의 개념에서 지금 개념에서 담보 책임을 데리고 올 거거든요. 매매는 뭘 넘겨주는 거죠? 재산권이죠. 근데 이 재산권에 뭐가 있을 때? 하자가 있을 때. 하자가 있으니까 얘가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서 논의의 출발은 매매 목적인 재산권에 뭐가 있을 때다? 하자다. 여기 하자가 존재한다 이거죠. 하자가 존재해. 여기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자가 존재한다. 그럼 책임을 누가 져요? 책임을 누가? 매도자가 지는 거. 왜요?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으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지느냐? 매수자한테. 자, A가 매도인이죠.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누구한테 책임을 져요?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이에요. 책임은 왜 져요? 뭐가 존재해서? 하자가 존재하잖아. 그럼 이 물건이, 이 재산권이 돈값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판 사람이 책임져라 이런 뜻. 오케이, 자리 잡았죠? 예. 자, 그래서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다.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자, 이 개념 데리고 와볼게요. 매매 목적인 재산권에 뭐가 존재하면? 하자가 생겼을 때 누가 지는 책임?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무슨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담보 책임 앞에 하자라고 써주세요. 하자 담보 책임. 하자가 존재해야 된다. 하자가. 그럼 뭐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야 되죠. 이거 재산권에 거기 동그라미 넣어주시면 돼요. 재산권에 동그라미. 그럼 재산권에 하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재산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물건하고 권리 두 개를 나누어요. 재산권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물건하고 뭐하고 권리가 있다. 우리가 매매 목적을 뭐라고 그랬죠? 재산권을 넘겨주고 돈 받는 거죠. 매매 목적은 재산권이죠. 그때 그 재산권은 물건만 돼요? 권리도 돼요? 두 개가 다 된다고 그랬죠. 여기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세분해서 나눈 거예요. 매매 목적물은 재산권인데 그 재산권을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나누더라? 뭐하고 뭐로? 물건과 뭐하고? 권리로 나눈다. 물건의 결함이 있으면 이를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라고 그래요.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아, 물건의 결함이 있었어. 하자가 있었어. 밑에는 물건이 아니라 뭐의 하자가 있어요? 권리의 하자가 있어.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데려오는 거죠, 지금. 재산권에서. 매매라는 것이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거야. 근데 그 재산권이 매매 목적인데 이게 돈값을 못 하잖아. 그럼 책임지죠? 바로 재산권을 민법은 어떻게 나눈다? 무슨 하자하고? 물건의 하자와 또 하나 무슨 하자? 권리하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틀을 잘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됐나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례 속으로요. 이야기 속으로 확 들어가 볼게요. 이야기 속으로. 자, 밑에 교재 277페이지 맨 하단에 사례 접근 라이브 민법 이쪽으로 가서 만나실게요. 맨 밑에 보시면 제 아는 공법 교수님 얘기해요. 제 아는 공법 교수님이 늦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통영 사시는 분인데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여기다 옮겨놨어요. 77세의 을이 뒤늦게 결혼한 외아들의 신혼집을 사용하기 위해 갑소유 빌라를 5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누구 빌라를 샀어요? 갑의 빌라를 샀어요. 갑소유 빌라를 구매했죠? 누가 샀어요? 을이. 77세 되신 할아버지가. 누구 주려고? 아들내미 주려고. 이 외아들이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죠? 그럼 계약금 걸은 거 안 걸은 거예요? 걸었죠. 그러나 잔금일에 집을 둘러보면서 집에 뭐가 있는 거를요? 누수가 있는 상태. 거기 동그라미야. 누수가 있는 상태.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뭘까요? 하자가 발견됐어. 하자가. 또 보일러 작동이 되다 말다 하는 걸 발견했어요. 이때 을이 누굴까요? 매수인. 매수자. 써보세요. 을이 매수자. 매수자가 집주인 갑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뭐냐 이 문제예요. 됐죠? 예, 이게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하자 담보 책임이에요. 제일 흔한 거죠. 밑에 그림 그려놨어요. 집에 뭐가 생겼을 때요? 누수나 균열이 생겼죠? 묶어서 하자라고 그래. 하자. 이때 매수자가 어떤 전제 조건이냐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전제 조건. 매수자죠. 이쪽이 산 사람, 이쪽이 매도자 판 사람. 매수자가 어떤 전자에서 출발이 되느냐면 중요한데요. 첫째, 이 매수자가 이 하자를 보일러가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누수가 있다는 거를 잘 보세요. 매수하는 사람이 저 할아버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면 계약을 안 하죠. 논의의 출발은 전제 조건이죠. 논의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자를 알았다 몰랐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자를 몰랐다. 하자를 알았을 것 몰랐을 것? 몰랐을 것. 이걸 적어보세요. 노트에다가. 몰랐을 것. 몰랐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그래요?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선이이고 무과실. 두 가지 요건이에요. 선이이고 무슨 요건? 몰랐어야 돼. 만약에 하자를 어떻게 했다면? 알고 사면. 하자를 모르고 사면 알고 사면? 알고 사면 악이죠. 따져요 못 따져요? 책임 추궁을 못 해요. 오케이. 거기가 포인트. 무슨 책임 추궁을? 담보 책임 추궁을 해요 못 해요? 못한다. 못해. 언제 못 한다고요? 알고 사면. 악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시험은 이쪽을 내든가 둘 중에 하나겠네요. 둘 중에 하나. 그럼 매수자가 빌라를 구매한 이 할아버님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려고 그래요. 왜 하자 있는 거 팔았냐고. 그럼 논의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자를 뭐 할 때만? 선의일 때만 된다. 됐죠? 선의일 때만. 그죠? 그리고 기간도 있어요. 기간. 책으로 와보실까요? 책 찾아보세요. 책 보세요. 위에 277페이지 찾으셨나요? 사례 접근 라이브 민법 박스 위에 보면 580조, 581조, 582조 조문 3개 있죠? 582조 보세요. 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의 동그라미요. 그 사실이 뭐예요? 그 사실이? 하자를 뭐 한 날? 안날의 별표. 계약일이죠. 계약일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라고 지금. 계약일부터 6개월 아니죠? 언제부터래요? 안날. 하자를 뭐 한 날?
안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 별표. 6개월 내에 끝장 봐야 돼요. 하자를 뭐 한 날? 안 날. 계약일 그럼 틀립니다. 안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얼마 안에? 6개월 내에 추궁을 해야 돼. 6개월 내에. 전제 조건은 하자를 모르고 기간은 얼마? 6개월. 됐어요? 어떻게 가서 따지느냐고. 그 내용이죠, 내용. 책임 추궁을 뭐라고 하느냐, 책임 추궁. 뭐라고 따지느냐 가볼까요? 책임 추궁을 그게 어디 있어요? 580조와 581조에 규정해 놨어요. 자, 그럼 여기로 와볼게요, 여기로. 빌라에 뭐가 있다는 거죠, 지금? 빌라를 매매로 팔았는데 빌라에 뭐가 있을 때? 하자가 존재하죠? 하자를 우리 민법은 어떻게 나눈다고요? 오케이. 자, 물건의 하자를 먼저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었느냐면 누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누수가 있었지, 누수가. 예, 그 그림이 있는 거 그대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 볼까요? 이제 질문 드리고 가볼게요. 제 친구가 딸내미 결혼을 시켰는데 제 나이 보이시죠, 그러면? 예, 친구가 딸내미 결혼을 시켰는데 그 집이 신혼집인데 누수가 있는 거예요. 누수가. 그럼 누수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뜻? 하자가 있다는 거죠. 하자가.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느냐. 이게 여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볼게요. 하자가 있는 거하고 하자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누수가 있다는 거는? 하자 있는 거죠. 하자 있죠. 하자가 있는 거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물방울이 10시간에 한 번 떨어져. 그럼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근데 그게 얼마에 한 번 떨어져요? 10시간에 한 번 떨어져요. 요번에는 20일에 한 번 떨어져. 하자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이번에는요. 물방울이 1분에 하나씩 떨어져. 뭡니까 이게? 하자 있는 거죠. 하자가 있는 거하고 그 정도는 다른 거예요. 법은 그래서 두 가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 하고 하자에 뭐하고 정도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가령 건물이 균열이 생겨서 균열이 뭐예요? 금 같죠? 금이 갔어. 금이 눈으로 이렇게 째려봐도 안 보여 잘. 금이 없는 거예요? 금이 있는 거야? 하자 있죠? 있는 거. 그 금이 잘 안 보이는 금하고 이번에는 금이 쫙 가가지고 불안해. 그럼 양자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자가 있다는 건 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도가. 법은 거기에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정도에 따라 달라요. 길이. 자, 하자가 있다는 거하고요. 하자가 있다는 거하고 뭐하고 하자에 정도를 똑같이 봐요? 다르게 봐요? 다르게 본다라는 거지. 이제 들어가죠, 깊이. 그냥 하자 있는 거에서 그칠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자에 정도에 따라 다르게 치고 나간다는 거지. 이해 되세요? 예. 그러면 내가 빌라 샀는데 빌라에 여기 균열이 현미경으로 봐야 돼. 현미경으로 봐야지 균열이 보여. 그럼 큰 거야? 정말 사소한 거야? 사소한 거죠? 그 정도 있는 균열이면 우리가 집 살고 그대로 유지하는데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별로 문제 안 되죠? 그럼 내가 그 집을 그대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매매 목적대로 써요? 못 써요? 쓸 수 있죠? 이거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가 점점 금이 커져가지고 집 문 열으면 불안해 들어가면.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해도 연락도 없어. 그럼 균열이 작은 거예요? 큰 거야? 큰 거죠. 그럴 때는 내가 목적 달성을 못할 정도로 커졌죠. 이걸 법은 달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을 해요. 이렇게. 어떻게 규정을 해요? 이 하자가 뭐를 달성할 수 없는 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정도다. 이럴 정도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파기한다라고 그러죠. 해제 처리. 무슨 처리요? 해제 처리가 돼. 해제 처리. 해제라는 건 계약 어떻게 하는 거? 파기하고 돈 돌려받는 거지. 그러면 이 금이 어느 정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금이
1mm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예, 많이 가가지고 건물이 붕괴될 위험. 그 정도 돼야 해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거꾸로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쓸 수 있어. 못 쓰는 거고 여기는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해제 처리가 안 돼요. 해제 처리 안 되고 뭐만 돼 있때는 손해배상. 손해배상만 받아낼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우리는 줄여가지고 손배청이라고 그래요. 손배청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법은 하자가 있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를 따져줘요? 정도. 그 정도를 우리 입법자는 어떻게 표현해요? 목적 달성이 뭐한 거하고 불가능.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하고 목적 달성이 뭐한 거? 둘로 나눈다. 그럼 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이걸 다른 말로 환원해 보면 하자가 적은 거야, 큰 거야? 큰 거죠. 중대한 하자. 이게 중대한 하자라고 저는 불러요. 무슨 하자? 중대한 하자지. 이거는 경미한 하자. 무슨 하자? 경미한 하자. 그러니까 뭘 따져요? 경중을 따져, 경중을. 하자가 존재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뭐를 따진다? 경중을 따져가지고 길이 달라, 해법이. 경미한 하자. 경미한 하자는 목적 달성 돼야 안 돼요? 살아요, 못 살아? 살 수 있죠? 그까이 있고 그냥 살지 뭐. 곰팡이 가끔 생기는 건데. 그죠? 예. 그리고 겨울 되면 곰팡이도 안 생겨. 언제만 생겨요? 장마철에만 잠깐 생겨. 그건 살 수 있죠? 해제 처리 해줘, 안 해줘? 안 해주고. 뭐만 돼요?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야, 여기. 중을 가리죠? 중대한 하자는 뭐까지요? 오케이, 됐습니다. 시험 문제.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제할 수 있다. 맞음 틀림. One more time. 잘 못 따라오시나요? 자,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언제만 해제돼요? 목적 달성이 뭐 할 때만? 불가능할 때만 해제가 되지. 경중을 가린다고 그랬죠? 하자에 뭘 가려요? 경중을 가려요. 경중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거에서 더 세분해서 디테일하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가능하고 가능으로. 됐나요? 오케이. 해결됐어, 이제.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재화를 구매를 했어요. 물건을 샀어. 근데 거기에 뭐가 있을 때는 하자가 있으면 이 방법으로 민법은 해결을 해요. 됐죠? 예, 이게 민법 580조입니다. 580조.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갈 거. 그래, 조문 한번 구경하고 가요. 조문 한번 구경하고 가셔야죠. 조문 만나요. 조문하고 데이트하는 거죠. 우리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뭐였어요? 데이트하러 온 거예요. 누구랑요? 법하고 데이트하러 온 거죠. 법하고. 그죠? 법하고 데이트하러 온 거예요. 접으러 온 게 아니라. 그죠? 법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580조 밑줄.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돼 있죠? 위에다 쓰세요. 옆에다가.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 옆에다 적어주세요. 뭐라고 적을까요? 581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종류 매매와 담보 책임이죠. 위에 580조는 써보세요. 특정물 하자요. 특정물 하자 담보 책임. 580조는 무슨 하자? 특정물 하자.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를 우리 민법은 다시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어떤 하자하고요? 특정물의 하자. 특정물의 하자와 또 하나는 무슨 하자? 종류물의 하자. 둘로 나눈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내년 4월에 할 건데 지금 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올해 저 세게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예, 내년 4월에 만날 거 지금 땡겨서 만나는 거예요. 엄청 세게 나가고 있어요. 하자는 재산권의 하자가 있다는 거고, 그 하자는 무슨 하자하고 무슨 하자로 나눠요? 물건의 하자와 권리 하자로 판을 짜죠. 다시 물건의 하자는 무슨 하자하고? 특정물 하자하고 종류물 하자로 나눕니다. 특정물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집을 샀어, 빌라를. 펜션을 샀죠. 근데 그 펜션에 뭐가 있어요? 균열이 있어, 균열이. 그건 무슨 하자? 특정물. 물건 중에서 특정물이에요, 종류물이에요?
특정물 하자. 그럼 580조로 가. 580조. 근데 이번에는 내가 새 옷을 샀어. 와이셔츠를 하나 샀어. 와이셔츠 샀어요. 근데 와이셔츠에 뭐가 있어요? 바느질이 잘못됐어. 근데 와이셔츠는 똑같은 종류가 있어요, 없어요? 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제품이 있어요. 그죠? 그걸 무슨 하자? 종류물의 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화는 물건은 민법에서 두 종류로 나눠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하자? 특정물하고 종류물로 나누어요. 됐나요? 예. 특정물은 뭐라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빌라 이런 것들이 특정물이에요. 그죠? 종류물은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는 거죠? 종류물.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자동차를 하나 뽑아서 새 차를요. 현대에서 새 차를 하나 뽑았어. 그랜저를. 근데 그 자동차에 뭐가 있을 때? 하자가 있어요. 그럼 물건의 하자, 권리하자? 물건 중에서 특정물, 종류물?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질문이요. 아파트는 무슨 하자야, 아파트는? 아파트 10층에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아파트 401호. 1101호. 1101호. 특정물이죠? 아파트, 집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특정물 하자야, 집은. 그죠? 쌤, 10층에 있는 아파트 평수가 똑같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10층에 있는 평수 50평짜리가 다 똑같아요? 구조가 어때요, 구조가? 내부 구조가 다르죠? 그리고 외벽하고 내벽이 다르잖아, 안에가. 같은 층이라도 달라요. 그죠?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아파트는 다 뭘로 보아요? 특정물이에요, 특정물. 그 배우자 데리고 왔는데 배우자가 결함이 있어요. 이건 무슨 물이에요? 특정물 하자. 그죠? 예, 배우자는 특정물이에요. 그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춰서 사는 거예요. 바꿀 수 없으니까. 반품이 안 되죠? 반품이 안 돼요.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80조 조문 해결하러 가요. 조문 데이터 가볼게요. 1항 580조 1항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는 목적물의 하자라고도 하고요. 물건의 하자라고도 해요. 목적물 하자 밑에다 적어볼까요?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같은 개념. 575조 제1항의 규정. 즉 선의이고 무과실의 매수인. 선의의 별표. 하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선의의 별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무슨 하자? 경중을 따지면 무슨 하자? 중대한 하자. 중대한 하자면 그냥 뭐 할 수 있다요?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처리의 별표. 반대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있는 경우는 무슨 경중? 경미한 하자. 경미한 하자죠.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건 무슨 하자? 경미한 하자. 그럼 해제 처리 해줘요? 안 해줘요? 해제 처리 안 해주죠. 그땐 뭐만 돼요? 손배 청구만 별표. 됐죠?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거를 뭐 했을 때는요? 알았거나의 별표.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책임 추궁해요? 못해요? 못해요. 알았거나에다 쓰세요. 악이면 하자에 대하여 악이면 알면 하자에 대하여 뭐라면 악이면 뭐 할 수 없다? 담보 책임 추궁 못함. 담보 책임 추궁한다 못한다? 못한다. 오케이. 580조 됐어요. 그 다음 2항의 별 2개.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그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거기 써보세요. 가로하고. 경매로 집을 매수한 때. 경매로 집을 매수한 때는 그 뜻이죠. 근데 집을 경매로 내가 받았거든요. 2억에.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이 잘 안 나와. 이해되세요? 예. 그럼 누구한테 가서 따져요? 법원에 따져요? 원래 전주인한테 가서 따져요? 못 따져요. 이게 그 뜻이야. 경매로 집을 매수한 때는 써보세요. 뭐를 매수한 때? 경매로 집을 매수한 때는 담보 책임 추궁을 못한다. 담보 책임 추궁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요. 이유 여기 집중. 하자라는 게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다양하게 많죠.
누수가 좀 있다. 그 다음에 벽에 균열이 좀 있다. 바닥에 스크래치가 있다. 하자죠, 하자. 그죠? 집으로 따지면 하자 태클 걸려고 그러면 1000가지도 더 건데요. 1000가지도. 여기 벽지가 좀 잘 안 붙었어. 하자 있죠? 바닥에 뭐가 있어요? 스크래치가 조금 있구먼. 하자 있죠? 별의별 하자가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죠? 완전한 집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맞잖아요. 완전한 인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완전한 집이 없어요. 똑같아요. 맞죠? 그렇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인간이 있냐고. 완전한 집도 없어. 왜요? 태클 걸기 시작하면 다 있죠. 그죠? 왜요? 이 간격 일정하지 않잖아. 별의별 걸 다 걸기 시작하면 다 하자 있는 거야. 이거 현미경으로 재보세요. 틀려요. 맞죠? 하자 있잖아요. 저 문틈이요. 문틈이 일정이에요. 일정하지 않아요? 현미경으로 재보세요. 다르지. 하자 있는 거야. 그렇게 들이대면. 그래서 경매로 집을 낙찰 받았죠. 그걸 사소한 하자를 걸어가지고 태클 걸지 말라는 거야. 태클 걸라고요? 걸지 말라고? 왜요? 하자가 너무 사소한 것들이 많죠. 그때마다 경매를 뒤집는 거는 경매 절차가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경매로 집 사면 담보 책임을 못 걸어요. 왜요? 태클 걸지 말라 이거야.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경매로 뭘 살 때는, 집을 살 때는 현장 답사를 알아서 꼭 하라는 거야. 그 뜻이 들어있는 거야. 그게 이항이에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무슨 하자는 물건의 하자. 경매로 물건 샀죠? 책임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꼭 기억해 주십니다. 왜? 그때마다 경매 뒤집으면 법원 어떡하라고? 예, 그래서 580조에 특정물의 하자 정리가 됐어요. 두 번째, 581조 보세요. 무슨 하자 이제? 종류물 매매와 담보 책임이라고 돼 있죠? 옆에다 쓰세요. 종류물 하자. 종류물 하자라고 정리합니다. 무슨 하자로 정리해요? 종류물 하자. 580조는 무슨 하자? 581조는 대립적으로 정리하세요. 대립적으로. 그래야 시스템을 만드는 거 잘. 종류물은 내가 옷 샀을 때 아니면 마트 가가지고 과일 한 박스 사왔는데 과일에 뭐가 있어요? 썩은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전화해가지고 한 박스 사왔는데 썩었어. 그럼 어떡하죠? 교환해달라고 그러죠. 그죠? 교환이라는 말을 안 써요. 우리 입법자는 어떻게 썼는지 볼까요? 581조 보세요.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는 때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라고 그랬죠? 준용이 뭐예요? 끌어다 쓰는 거야. 끌어다 씀. 준용이 뭐라고요? 끌어다가 쓰는 거를 준용한다고 그래요. 입법자가 즐겨 쓰는 거야, 이거를. 그럼 어떻게 끌어다 써요? 아까 특정물 하자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솔루션이? 경중을 가리죠. 특정물의 하자가 있으면 뭘 가려요? 경중을 가리죠. 목적 달성 가능하면 뭐만요? 손배만.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무슨 하자? 중대한 하자면 뭘로? 이게 어디에도? 그대로 써. 그러다 그대로 땡겨 쓰는 거예요. 하자 알았을 때, 몰랐을 때. 얼마 안에? 이 시스템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온다는 거죠. 감 잡았어요? 무슨 하자가? 특정물의 하자가 특정물 하자에 관한 논의가 어디에도? 그대로라고. 그죠? 땡땡이라고 땡땡. 경중을 가린다. 경중을. 경미한 하자냐 중대한 하자냐. 됐어요? 무슨 하자? 중대한 하자하고 무슨 하자? 중대한 하자면 어떻게 하고요? 경미한 하자면 됐나요? 우리 수험생이 저한테 준 질문. 아들 데리고 아들 이제 중학교 졸업하니까 백화점에 가가지고 패딩 점퍼를 사줬어요. 이게 자크가 안 흘러가. 자크가. 질문 드립니다.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권리하자? 물건. 패딩 점퍼는 물건이죠. 그 중에서 특정물, 종류물 하자죠. 그죠? 근데 자크가 안 올라가는 거는 중대한 하자요, 경미한 하자요? 예?
예, 그거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거 매점 직원이 어떻게 판정을 하냐에 달려 있어요. 걔가 뭐라고요? 매점 직원이 그분이 예, 그게 경미한 거라고 그러면 경미한 거 되는 거야, 걔가 그분이. 맞아? 중대한 거라고 그러면 중대한 거 되는 거지. 그게 싫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거 못 받아들이면 소송해야지. 소송하면 되죠. 그랬더니 변호사가 뭐라고 그래요?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 텐데요. 그죠? 소송이 안 되는 거야. 소송거리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분쟁은 분쟁인데 뭐가 안 돼요? 소송거리가 안 돼. 자, 그래서 패딩 점퍼에 자크가 안 올라가는 거, 이거 가지고 백화점 직원하고요 3개월 씨름하시는 수험생 계죠. 예. 반품 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요 반품 안 해준대. 뭐라고 그러면서 네가 정상적인 거 가져가서 뭐라고요? 네가 쓰다가 그런 거잖아. 물타기 했죠. 이해돼요? 그 매장 직원 말은 뭐예요? 정상적인 거 가져갔다는 거야. 정상적인 거 가져갔죠? 가져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가 잘못 쓰다가 그랬다는 거지. 그러면서 물타기란 거야. 우리 못 바꿔준다고.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예. 자, 2항 가볼게요. 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배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조문 하나에 몇 개가 들어있어요? 예. 길이 여러 개를 열어놨어. 그죠? 조문은 하나인데 길이 몇 개가? 여러 개의 길 안에 솔루션을 담고 있어요. 자, 뭐라고 적었어요? 전항의 경우에. 그죠?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매수인이죠? 그럼 여기서 매수인, 하자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하자를 뭐한 사람? 모르는 매수인. 하자를 모르는 매수인이죠? 하자를 모르는 매수인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어? 해결을? 자, 나가 매수자예요. 매수자. 그 하자가 목적 달성할 수 없어요. 뭐를 달성할 수 없어요? 목적 달성이 돼야 안 돼. 그럼 무슨 하자?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해제로 가지. 해제. 뭐를 달성 못하면? 목적 달성 되면 불가능하면? 불가능하죠? 그럼 뭘로? 해제로 가지. 해제. 이해돼요? 또는 목적 달성이 가능해요. 가능하면 어디로 가요? 손배 청구로 가요. 그죠? 그래, 우리 입법자는 뭐라고 적은 거야 이거를? 해제 또는 오와 해제 또는 무슨 청구를?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목적 달성 못해. 그 하자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을? 해제하면 되지. 경미하면 뭘로 가고요? 둘 다예요? 둘 중 하나야? 둘 다야?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지. 그래서 뭘로요? 오와 또는으로 간 거야. 둘 중 하나지. 둘 중 하나. 해제 또는 뭐를요? 하고요.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뭐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나 손배 청구를 하고요, 안 하고요?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죠? 아니하고 뭐 할 수 있다? 하자 없는 물건. 하자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물건. 이걸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완전물이라고 그래요. 완전물 급부 청구. 완전물. 하자 없는 물건은 무슨 물? 완전물 급부 청구. 같이 해볼게요. 하자 없는 물건 청구를 무슨 청구? 예, 이걸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뭐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나 뭐를? 손배 청구를 하고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무슨 물건? 됐나요? 올해 시험 문제, 30일의 시험 문제. 30일의 시험 문제 바로 볼게요. 다음 중, 집중. 다음 중. 종류물 하자의 경우. 무슨 하자의 경우? 종류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따라오셨어요?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첫째는 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몇 가지요?
세 가지지. 해제 또는 손배 청구. 하지 아니하고 뭐도 돼요? 세 가지죠. 세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해요? 다음 중 종류물 하자의 경우. 무슨 하자의 경우?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권리인 거 아닌 거? 권리인 거는요. 권리인 거는 뭐? 세 개죠. 아닌 거는 이거 아닌 거 고르면 되지. 그 말은 뭘 물어본 거예요? 조문을 쌈박하게 정리하셨냐고. 제가 올해 강의할 때 이거를 3번 읽어드렸어. 같이 3번을 읽었어요. 제가 같이 그래 또 한 번 리딩하는 거예요. 리딩합니다. 대본 리딩. 예, 갑니다. 581조 2항 시작.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배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됐나요? 예. 뭐하고 뭘 할 수 있어요? 해제, 손배 청구. 하지 아니하고 뭐를요? 하자 없는 물건 청구. 됐죠? 예. 밑에다 써보세요. 주의. 감액이요. 감액 청구는 안 됨. 뭐는 안 됨? 감액은 안 됨.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감액은 법조문에 없죠? 뭐만 돼요? 해제 또는 손배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뭘 청구할 수 있더라? 암기할 건 암기하셔야 돼. 이건 100% 암기하셔야 돼. 100%. 대충이 아니라 100%. 대충 할 게 있고요. 100% 할 게 있고. 이건 100%짜리야. 100%짜리. 자, 그래 물건하자 마무리 됐어요. 자, 물건하자는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나눠요? 특정물의 하자와 종류물의 하자로. 다시 이거는 하자의 경중을 가린다. 뭐를 가린다? 경중을. 그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그럼 하자가 작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뭐로 가고? 해제를 가고. 하자가 뭐면? 크면 코딱지만 하면. 코딱지만은 하자. 무슨 하자? 갱미한 하자. 갱미한 하자는 어디로 가고? 손배청구로 간다고. 그죠? 오케이. 종류물의 하자는 종류물의 하자도 똑같아요. 맥락이. 그죠? 뭐 아니면 뭐요? 요거죠? 근데 요걸 안 하고 뭐 달라고요? 그냥 새 차 뽑아달라고 할 수 있다고. 됐나요? 오케이. 그럼 내가 백화점에 가서 과일 사왔을 때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와이셔츠 사왔을 때 하자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서 따진다고요? 그 하자가 5대 하자가 뭐하면 크죠? 크면 어떻게 하고요? 작으면 아니면 아예 뭐 해달라고요? 하자 없는 옷 달라고. 옷 새 거 달라고. 반품해달라 이거죠? 반품해달라가 이거지. 조문 암기 되셨네. 581조 암기. 됐죠? 그리고 582조 갈게요. 전 2조니까 어느 걸 지칭할까요? 전 2조는 어느 걸 말할까요? 둘 다. 580조와 81조 둘 다야. 전조 그러면 바로 앞에 거. 그죠? 전 2조 그러면 어느 거? 두 개다. 잘 보셔야 돼, 민법은. 전 2조에 의한 권리는 전 2조가 뭐하고 뭐를 말하죠? 특정물하고 종류물이죠. 특정물하고 종류물의 하자의 권리는 그 하자 담보 책임에 의한 권리는 그 사실 안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다. 이거 1년이라고 시험에 나오면 틀린다. 1년 아니죠? 얼마 안에? 6개월입니다. 6개월. 됐어요. 자, 이제 물건의 하자 정리 끝. 이어서 권리의 하자 잠깐 볼게요. 우리 매매 목적물을 재산권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재산권은 어떻게 나눴어요? 물건과 뭐하고? 권리로 나누었죠. 자, 그 권리 하자가 아까 물건의 하자는 몇 종류였어요? 2개였죠? 특정물하고 뭐하고? 권리 하자는 5개나 돼요. 몇 개나 돼요? 그래 여기가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와. 특정물을 이 물건의 하자는 별로 어렵잖아. 왜? 2개니까. 그죠? 물건의 하자는 2개죠. 특정물하고 뭐하고?
종류물. 그까이 거 맘먹으면 하지, 맘먹으면. 맘을 안 먹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죠? 우리가 맘을 안 먹어서 떨어지는 거지, 맘먹으면 다 붙어요. 그죠? 근데 우리 언제까지 맘을 안 먹어요? 시험 칠 때까지 맘을 안 먹어. 그죠?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맘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맘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그죠? 내가 맘을 안 먹어서 담배를 못 끊는 거지, 맘을 먹으면 다 끊어요. 그죠? 아들이 그러잖아. 아빠 평생 맘을 안 먹잖아. 자, 여기 권리하자입니다. 몇 개로 나눠져요? 5개로 나눠요. 5개. 그 중에서 오늘은 2개만 할게요. 종류만 써볼게요. 종류만. 첫 번째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두 번째는 일부 타인 권리 매매.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뭐예요? 1번은 무슨 권리? 전부가 남의 땅이고 2번은 일부가 남의 땅이야. 세 번째는 수량이 부족할 때요. 뭐가 부족할 때? 수량이 부족해요. 내가 1000평을 샀는데 100평이 모자라. 100평이. 몇 평 샀는데? 1000평 샀는데 몇 평이 모자라요? 100평이 모자라. 1000평 샀는데 100평이 부족해. 100평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량 부족이라고 그래요. 이거 많죠. 우리 현실에 많은 거래가 이거래. 이거는 뭐죠? 전부가 누구 땅이에요? 내가 1000평 사는데 1000평 전부가 1000평 얼마가? 일부가 전부가 누구 땅이에요? 남의 땅일 때 남의 땅.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 있어요? 상상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 그 밑에는요. 전부요? 일부요? 일부가 여기는 전부가 일부가 1000평 중에 얼마가? 100평이요. 100평이. 100평이 남의 땅이야. 100평. 여기는 전부가 여기는 일부가. 네 번째는요. 용의권의 제한이 있을 때요. 뭐의 제한이 있을 때? 용의권의 제한이 있을 때. 그 다음 마지막은요.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 저당권이 뭐한 경우? 실행됐을 때. 576조예요. 자, 이렇게 5개를 놓고 갈 건데 이게 내용이 많아. 이거 내용 많은 거라서 오늘은 2가지만 할게요. 요 1번하고 5번하고 2개만 할게요. 전략적으로 하는 거 전략적으로.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왜? 요거는 1월 달에 할게요. 1월 달에. 요 1월 달에 나머지는. 됐죠? 그러면 나눠가지고 시간차로 할 거예요. 시간차로. 양이 많으니까 민법이.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거야. 전략적으로 합니다. 이건 지금 하고 여기는 1월 달에 하고. 됐죠? 1번하고 5번만 풀어드립니다. 1번. 일부가 전부가요? 전부가 타인 권리인 거고. 2번은 뭐예요? 2번은? 일부가. 그럼 이걸 여기 사례로 보면 제가 사례를 적어놓은 이유가 이거는 1000평을 내가 매매로 샀어요. 샀는데 얼만큼이? 1000평 전부가 남의 땅으로 돼 있는 거야. 밑에는 1000평 샀는데 몇 평이요? 100평만 남의 땅이야. 남의 땅. 사례 들어오시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이 사례가. 어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볼까요? A 땅을 땅 주인은 A 여기 1000평 여기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아들이 딱 외아들이니까 잘 컸을까요? 못 컸을까요? 그죠? 예, 확률적으로 잘 못 커요. 왜요? 사랑을 너무 준다는 게 그게 삐뚤어진 사랑을 줘가지고 잘 못 컸어요. 나이 다 찼는데도 일을 안 하잖아. 그죠? 아버지가 저 재산 줄 것만 기다리고. 그런 경우 종종 보죠. 그죠? 예. 아버님이 근데 멀쩡해. 살아계셔. 유산 주지도 않아. 증여로 줘야 되는데 안 주죠. 그럼 안 주면 얘가 어떻게 해? 아버지가 땅을 안 넘겨주면 증여로? 알아서 해결해. 알아서. 그죠? 아빠가 안 주면 얘가 스스로 해결해. 스스로. 왜요? 자기가 개발하는 능력은 좋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 이거를 씨한테? 파는 거예요. 매매를. 아빠 안 준다고 나한테 달라고 아빠 안 주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결해요. 파는 거죠. 누구 땅을 팔아요? 얘가 아들이 자기 땅을요? 남의 땅을?
그럼 등기부등본 떼면 누구로 나와요? 아버지 앞으로 나와. 아버지 앞으로 나와요. 이 아들이고. 등기부등본의 갑이죠. A죠. A 거를 얘가 파는 거야. 이때 매매할 때 아들이 파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예.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이게 민법 총칙에서 또 할 거예요. 민법 총칙 이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총칙하고 계약은 따로 가요? 같이 가요? 이게? 같이 돌아가요. 그래 지금 계약을 먼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볼게요. 아들, 얘가 드라마를 좀 봤어. 아침 드라마를. 그래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요. 아버지가 해외여행 갔을 때 아버지 저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인감 있죠? 인감을 어떻게 해요? 훔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요. 뭘 훔쳐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하죠? 그죠? 그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원래 안 되는 거죠? 불법으로 하는 거야, 불법으로 얘가. 인감을 어떻게 가지고? 훔쳐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요. 불법적 방법으로. 오케이요? 그럼 아버지는 준 거 있어요? 준 적 없어요? 없는데 등기가 넘어간 거죠? 예. 그럼 등기가 누구 앞으로 넘어요? 아들 앞으로 넘어져. 넘겨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얘한테 팔아먹어.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는 서류를 어떻게 한 거야? 서류를 조작을 한 거예요. 위임장 조작을 해서. 위임장 조작을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죠?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 내가지고 파는 겁니다. 명의를 누구 명의로? 자기 명의로. 이해되세요? 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두 번째는 얘가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그냥 아버지 명의로 놔둬요. 땅을 놔두고 어떻게 해요? 얘한테 어떻게 해? 계약을 해요. 어떻게 계약을 해요? 그럼 얘가 등기부등본 보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부등본에 얘 거예요? 아버지 거야? 그죠? 그럼 얘가요. 안 살려고 그러지. 내가 안 사. 왜? 네 것도 아닌데. 네 거 아니잖아. 그때 B가 얘한테 뭐라고 이 미끼를 던져요? 아버지가 준다고 그랬어.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준다고 그랬어. 그죠? 예. 그래서 얘를 믿게 만들어. 그러면 얘가 던지죠. 뭐라고 던져요? 만약 6개월 뒤에 못 주면 어떻게 할게? 내가 다 물어줄게. 3배 물어줄게. 네가 계약금 낸 거 3배 물어줄게. 그래 얘를 안심을 시켜요. 그러면 B는 등기를 자기 앞으로 치고요, 안 치고요? 안 치고 누구 앞으로 내버려두고? 아버지 명의로 등기를 그대로 냅뒀죠. 냅둔 상태에서 아들이 얘한테 파는 거야. 누구 거를? 남의 거를 얘가 매매계약서를 쓰는 거야. 바로 이게 1번이에요. 1번 보세요. 누구 거를? 전부 누구 거를? 타인 권리를 아들이 팔고 있다고.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지금 가능하잖아. 일부가 전부가 이게 천평이야. 천평 일부가 전부가 누구 소유? 아버지 소유. A 소유죠. A 소유인 거를 누가요? B가 얘한테 팔잖아. 이걸 뭐 하고 있어 지금? 매매하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사례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 그래 쉬워져요 민법이. 그럼 아들 B는 자기 앞으로 명의 이전하고요, 안 하고요? 안 하고도 아버지 걸 두고도 얘한테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니 쌤,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매매라는 거는 보통 누구 걸 팔아요? 자기 걸 파는 거죠. 근데 민법의 매매라는 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산권 이전하기로 뭐하고? 약속하면 되는 거죠. 약속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자기 거 아니라 누구 거라도 남의 것도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아들이 누구 거를? 아부의 거를. 아들이 아부의 거를 이렇게 타인 소유를 매매해도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때 이런 매매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들은 자기 거를요, 아부의 거를 매매 계약을 하더라 못 하더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빚어지는 법적 분쟁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가볼게요. 그럼 아들은 얘한테 몇 개월 뒤에 넘겨준다고? 6개월 뒤에 책임지고 넘겨준다고 그랬죠? 못 넘겨주면 내가 계약금 3배 물을게. 너 안심 되냐? 안심 돼. 됐죠? 계약할 수 있지. 그럼 아들은 약속대로 몇 개월 뒤에?
넘겨줘야 돼요? 못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되는 거야. 왜? 약속했잖아. 계약이 약속이죠.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야.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넘겨줘야죠. 못 넘겨주면 책임을 지는 거야. 얘가 책임지는 거야. 바로 이게 담보 책임이에요. 물건에요, 권리에? 권리의 하자가 있다는 거죠. 권리. 천평을 못 넘겨줄 때. 천평을 넘겨주면 못 넘겨주면? 못 넘겨주면. 야, 네가 천평을 뭐 해줘야 되는데? 넘겨줘야죠. 넘겨줘야 되는데 넘기면 못 넘기면? 못 넘기면 책임을 누가 져요? B가 누구? 매수자, 매도자? 매도인이 누구한테요?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570조 담보 책임이에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로 인한 담보 책임. 가볼게요. 조문으로. 뒤에 278쪽 보십니다. 278쪽 맨 하단 왼쪽 하단에 권리하자 1항 전부 타인 권리 매매 가로 보실게요. 1000제곱미터를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그게 전부 누구 거예요? 타인. 써보세요. 아들이 전부 아부이 거를 아들이 B가 써보세요. B가 누구 거를? A 소유를. B가 A 소유 토지를 매매했다. B가 누구 토지를? A 소유 토지 1000평을 매매한 때. 그럼 569조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569조 조문 바로 따라갑니다.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타인에게 속겠죠?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동그라미. 권리가 타인에게 속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부 타인 소유라고 그래요. 쓰세요. 뭐라고 해요? 전부 타인 소유. One more time.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읽어요?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전부 타인 소유를 매매했을 때. 됐나요? 그때 매도인은, 저 아들놈은 그 권리를 뭐해서?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죠? 이전해야죠. 그 밑에다 적으세요. 못 넘겨주면. 못 넘겨주면? 못 넘기면 쓰세요. 못 넘기면 뭐를 진다? 담보 책임 부담. 못 넘기면 무슨 책임을?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게 바로 570조예요. 우측에. 우측에 적어 놓았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갑니다.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없을 때? 이전할 수 없을 때. 넘기면 못 넘기면? 못 넘기면. 매수인은 동그라미 땅 산 사람이죠. 산 사람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넘겨주면 못 넘겨주면? 그죠? 이때 매수인은 앞에, 매수인은 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선이라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매수인은 앞에, 매수인은 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어디에 밑줄? 매수인의 밑줄, 매수인. One more time.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별표. 매수인은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선의 악의 불문이라고. 선의 악의 불문하고. 선의요, 악의요? 선의 악의 뭐하고? 불문하고. 선의여도 되고 뭐여도 돼요? 불문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 처리가 돼. 해제 처리. 선의일 때만 해제하죠? 아니에요. 선의일 때만요. 악의여도. 여기 별 5개, 여기 별 5개. 악의의 별 5개입니다. 악의여도 뭐가 됩니다? 해제가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선의일 때만요, 악의여도. 악의여도 해제가 돼, 악의여도. 왜요? 네가 못 주잖아. 네가 못 주니까 그죠? 얘가 몰랐든 알았든 다 해제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는 뭐라고 그래요? 선의일 때만. 선의일 때만 매수자는 계약 해제할 수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죠. 선의일 때만이 악의일 때요? 악의여도. 선악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됐죠? 여기 보세요. 물권의 하자는 아까 물권의 하자는 언제만 따져요? 매수자가? 물권의 하자는 언제만 따져요? 악의일 때요? 선의일 때만? 선의일 때만 따지죠? 선의일 때만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가서 쇼부 봐야 돼요. 6개월 안에. 선의일 때만 6개월 안에. 경중을 가려서. 뭐를 가려서? 경중을 가리지.
그죠? 하자 있는 거하고 하자의 경중하고 다르지. 근데 권리하자 중에서 권리하자는 총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부 뭐라고? 이때 매도인이요. 아들놈이 땅을 못 넘기면 매수인은 선의일 때만 악이여도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해 이게. 정답 싱크로율 제일 많아 오늘 한 거 중에.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를 못 하더라.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악의여도 뭐 할 수 있더라? 오케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2, 3, 4는 나중에 한다고 말씀드렸고 5번 가실게요. 5번. 그 570조에 그러면 570조에 조문 찾으셨나요? 570조. 그러나부터 볼게요. 그러나 단서라고 그래요. 그러나를 단서.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뭐한 때는? 안때. 안때의 다른 말은 악의. 악이면 손배 청구를 못 해요. 손배 청구 못 하죠. 안때는 570조의 단서. 안때는 손배 청구 못 한다고 그랬죠? 그럼 바꿔보세요. 안때의 반대말은 선이면 뭐 할 수 있어요? 손배 청구 인정. 자, 제대로 합니다. 지금 대충 하지 않아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논의는 권리하자를 논의를 하고 있고요. 권리하자 5개 중에 몇 번째라고 있어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이죠? 그때 매수인은 해제를 언제 하더라? 해제를 선악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죠? 두 번째, 손배 청구는요. 손배 청구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선의일 때만. 손배 청구는 언제만? 선의이어야 손배 청구할 수 있다. 해제는 언제 되는데? 선악 불문인데 손배 청구는 이게 딱 떨어져야 돼. 이게 흔들리면 꽝이에요. 이게 섞이면 안 돼. 섞이면. 전부 타인 권리를 정리합니다. 전부 타인 권리는 천평전부가 아버지 거야. 됐죠? 매수자가 이 매도한 놈한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등기 못 넘겨주면 얘가 따질 수 있는 카드 있죠? 카드가 두 가지예요. 뭐 아니면 뭐? 해제하고 뭐예요? 해제 아니면 손배 청구죠? 근데 해제 카드는 언제 써먹어요? 선악 불문이고 손배 청구는 적립권. 오늘 집에 가서 암기 노트 만드세요. 자, 이제 저당권 실행 가실게요. (576조예요) 조문. 2, 3, 4 패스하고요. 조문 보세요. 5번. 동그라미 5번에 별 3개. 이런 개념이죠. 5번은. 개념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개요를. 옆에다 그림을 하나 살짝 그려주실까요? 그림을. A 앞으로 된 아파트를 소유자가 A죠. A. 이거를 매수자 B가 매매로 사는 거예요. 매수자가 삽니다. 뭐로 사요? 매매로. 누구 거를 사는 거예요? A 거를. 근데 저 아파트에 어떤 전제가 있느냐면 저 아파트에 저당권이요. 융자를 받은 거예요. 지금.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뭐가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거는 주인 A가 여기다 뭘 받았다는 거죠? 대출을, 융자를 받았다. 융자. 여기 1억을. 1억에 뭐가 있는 거죠? 융자금이 있는 거죠. 융자금이 있는 아파트를 얘가 사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예, 우리가 집 살 때 보면 대부분 뭐가 있어요? 융자 있지. 새 아파트 아니면 융자 다 있지. 그죠? 그 상황이야. 그 상황 지금. 내가 집을 사는데 여기에 뭐가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융자 있는 집을 내가 매매로 가져오는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이해되셨죠? 그때 이 집값이요. 아파트 집값이 6억이야. 집값 얼마? 6억. 융자 얼마? 1억. 그럼 우리 현실 매매는 어떻게 거래를 해요? 매매는? 6억에서 총 매매 대금 6억이죠. 6억인데 융자가 얼마니까? 1억이니까.
1억을 까버리죠. 까고 얘가 얼마에 사요? 5억에 사죠. 이런 형태 거래가 많아, 현실에는.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래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주의해요. 그렇게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내가 경험한 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러분 헷갈려. 다르다고 그랬어요. 6억에서 1억을 까는 거 아니에요. 까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6억에서 1억을 까면 얘가 얼마 주고 가져와요? 5억에 가져오죠? 얼마 가져와요? 5억에 인수하죠? 그럴 때는 얼마를 얘가 인수한 거야? 1억을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안고 가져왔다고 그래요. 1억을 뭐 하고 가져왔다고 그래요? 안고, 또 안고. 또 안고 샀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현실에도 이런 표현을 써요. 1억을 뭐 하고? 안고요. 안고 샀다라고 그러죠? 그럼 얼마에 사오는 거예요? 5억에 매매를 하죠. 5억에 매매를. 그죠? 그럼 여기서 질문. 이렇게 거래할 때는 잘 보세요. 우리 민법은 이걸 전제로 한 게 아니야. 이런 거래할 때는 1억을 안고 가져올 때는 1억을 누가 갚는다는 걸 전제로 한 거야. 1억을 누가 갚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B가 누구? 내가 갚을게라는 거죠. 내가 1억 갚을게. 그 말이 뭐야? 1억을 뭐 하겠다? 안고 사온 거지. 1억 내가 갚는다는 거죠. 그럼 1억은 누가 갚는 거야? B가 갚는 거죠. 근데 얘가 자기 사정으로 못 갚았어. 융자금 못 갚았죠. 그럼 이 은행은 그냥 둬요, 경매를 해버려. 변제기에 못 갚으면 경매하죠. 주인만 A에서 B로 바뀐 거야. 그럼 은행은 가만히 있어요, 경매 쳐버려요. 경매를 어떻게 해요? 경매를 실행을 하죠. 누가 경매 실행을 해요?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을 하죠. 왜요? 못 갚잖아. 근데 누가 지금 갚기로 했어, 1억을? B가. 매수자가 갚기로 했죠. 했던 빚을 못 갚았죠. 어쨌거나 은행이 보면 못 갚은 거야, 그냥. 융자금 상환 못 했죠. 그럼 은행은 뭐 해버려, 그냥? 경매해버리죠. 그럼 이 집이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A에서 누구로? B로 왔죠. 왔는데 융자금을 못 갚은 거죠. 못 갚아가지고 집이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이거는 얘가 산 집이 있는 거예요? 경매로 날아가요? 경매로 날아가죠. 경매로 날아가. 경매가 실행된다는 말은 경매로 집이 날아갔다는 거지. 그죠? 그건 누가 잘못한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거죠. 왜요? 자기가 1억을 안고 샀는데 못 갚았죠. 이거는 자기 잘못이야. 그래서 얘가 얘한테 따져 못 따져? 못 따져. 담보 책임을 못 따져요. 1억을 뭐 하고 사면? 안고 샀죠. 이때는 책임 추궁 안 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얘가 얘한테 책임을 면제해 줬다고 그래요. 내가 1억을 뭐 했으니까? 안고 샀죠? 그럼 내가 갚을게 이런 거죠. 내가 갚을게라고 그랬죠? 그럼 얘한테 책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면제시켜 준 거예요. 책임 면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책임 추궁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현실 매매는 1억을 어떻게 하고 사요? 1억을 안고 사는 게 현실 매매죠. 이게 대부분의 현실에서는. 근데 우리 민법은 이걸 전제로 한 게 아니라는 거다. 저걸 전제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6억을 다 주고 샀어. 우리 민법을 입법하신 입법자는 1억을 안고 산 게 아니라 얼마를요? 6억을 다 줬다고. 6억 어떻게 주고? 다 주고 샀어. 다 주고. 이해되세요? 그럼 매매 대금이 얼마가 돼? 6억이죠? 6억이죠? 그럼 1억을요? 1억을 누가 갚으라는 거야? A가. 야, 매도자 네가 처리해 이런 거지. 매도자 네가 네 선에서 처리해 이거죠? 그랬는데 얘가 못 갚았어. 그죠? 누가 바보짓한 거야? 바보짓한 거지. 자기가 이걸 인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한테 갚으라고? A 보고 매도인 보고 갚으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집 팔고 갚아요? 도망가요? 도망가 뿌리지. 그죠? 속으로 뭐라 그러면서요? 이 바보 같은 놈. 얘 좋아하지 속으로. 이렇게 거래를 얘가 한 거야. 얼마를 다 주고요? 6억을 다 받아버린 거죠? 누가 갚기로 하고? 내가 내 손에서 1억을 내 손에서 내가 처리할게 이런 거지. 그리고 얘가 도망갔죠. 도망가 뿌리면 은행은 경매를 해. 누구 거를? B 거를 경매하죠. 그럼 얘가 산 집이 그냥 있어요? 경매로 날아가 버려. 날아가 버리죠. 그때 얘가 얘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 집 날리고. 집 잃었어요? 날리고요? 날리고. 집 날렸죠? 날렸죠. 누가 바보라서? 네가 바보라서. 왜? 이렇게 하니까 날아가잖아. 그럼 얘는 누구한테 가서?
담보 책임 따져. 이게 지금 이거예요. 나 이 계약 뭐 할 거야? 해지할 거야. 이 계약 해지하고 너한테 돈 돌려달라고 그럴 거야. 그죠? 이렇게 얘가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집이 뭐가 실행되면? 경매가 실행돼서 결론적으로 얘가 뭐를 날리면? 집을 날리죠. 날렸을 때가 바로 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1억을 안고요? 안고 사면 안 돼요? 안고 산 게 아니죠? 안고 산 거예요? 안고 사지 않아야 돼요? 안고 산 게 아니죠? 또 안으면 안 된다고. One more time. 1억을 또 안고 사면 안 되죠? 또 안지. 안고 샀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집을 뭐 할 때? 날리면 누구한테요? 매도인에게 책임 추궁을 해요. 계약 어떻게 하고? 해지하고 돈 돌려달라고. 576조 만납니다. 같이 리딩 할게요. 리딩. 별 3개입니다. 별 3개. 앞으로 제가 100번 할 거예요. 100번. 암기 되셔야 됩니다. 죽어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결론이 뭐예요? 소유권을 뭐한 때요? 잃은 때. 잃은 때 동그라미요. 왜 잃었어요? 경매 실행. 적어보세요. 경매 실행으로. 소유권 잃은 때 밑에다 적으실게요. 뭐라고 적어요? 경매 실행으로.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매수인 앞에 선이요, 악이요? 선악 불문하고. 그게 빠져 있어요. 지금 생략돼 있어요. 매수인은 뭐 불문하고? 선이 악이 불문하고. 선이 악이를 가려요, 불문해요? 불문하고. 선이 악이 불문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제.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전부 타인하고 똑같네. 여기도 선악 불문이죠. 여기도 선악 불문하고 뭐 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는 게 양쪽에서 맥락이 똑같네. 맥락이. 됐죠? 큰 거 하나 만들었어. 큰 거. 야, 전부 타인 권리를 매매하든 아니면 저당권이 뭐하든 실행돼서 집을 뺏겼죠. 집 날리면.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러분 정리할 때 쉬워요. 저당권 실행으로 뭐를 날리면? 집 날리면. 저당권 실행으로 집 날렸죠? 그럼 어떻게 구제를 받아요?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76조. 자, 오늘 권리하자 2개를 정리합니다. 물권하자 2개, 권리하자 2개. 이거 보통 내년 4월에 할 거 지금 건드렸어요. 세게 나갔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요.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담보 책임 정리하고 나머지에 관한 논의는 1월 달에 끝내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